세계에서 위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위암 환자의 70% 내지 80%는 증상이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원을지대학교 병원 위장관외과 이주호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위암 전문의로서 또한 위암을 수술받고 완치된 위암 환자로서 제 경험을 포함하여 위암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먹었을 때 위의 내부 음식물과 접하는 부위가 위 점막인데, 이 선암은 이 점막의 상피세포에 생기는 암입니다. 흔히들 암의 발생 요인을 유전적, 인종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들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한다고 말합니다. 하와이로 이민 간 일본인들의 위암 발병률에 대한 대규모 연구가 있었는데, 다음 세대로 또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질수록 위암 발병률이 미국인과 거의 같아진다는 연구는 인종적, 유전적 요인보다는 환경적 요인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뒷받침합니다. 위는 음식을 먹으면 음식을 저장하는 곳이고, 음식물과 맞닿는 곳에 있는 것이 위 점막이지요. 당연히 식생활 습관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위암에 취약한 음식으로는 짠 음식, 특히 소금에 절인 염장 음식, 불에 태운 음식, 방부제, 색소 등이 많이 들어가 있는 가공 음식 등이 대표적인 발암물질로 알려진 질산 화합물이 많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이로리의 감염이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위점막을 괴롭히는 요인들이 위암의 전구병변으로 잘 알려진 만성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 이 형성증을 일으키고 위암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여러분 집안의 식탁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죠.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고 오랜 시간 뒤에 20, 30년 후에 여러분들의 자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날의 기억은 생생합니다. 비수면으로 내시경을 했습니다. 위암 병변이 모니터에 나타나는 순간 후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 위암이구나. 암 진단을 받으면 누구나 만감이 교차할 겁니다. 바쁜 외과 의사 생활을 하면서 불규칙한 식생활, 스트레스, 빈번한 외식과 술자리, 그리고 담배. 외식하는 음식들 대부분 자극적이고 색소나 첨가제가 많은 음식들이죠. 특히 제가 좋아하던 음식들은 얼큰한 국물이 있는 짜고 맵고 한 탕류나 찌개류, 또 젓갈류, 불에 직접 구운 기름기 많은 직화구이, 그리고 도수가 높은 독한 술. 제가 참 그동안 위를 많이 괴롭히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암세포 자체가 무슨 증상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의 증상과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습니다. 저도 약간 더부룩한 증상이 있었지만 위암의 특이한 증상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위암 환자의 70% 내지 80%는 증상이 없습니다. 암이 많이 진행이 되면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암은 소리 없이 찾아오고, 이것이 어떤 소리를 낸다 그러면 이미 완치의 시기를 놓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정기검진에 의한 조기 진단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죠. 위암의 치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수술이 기본입니다. 우리나라 위암의 치료 성적의 향상은 대단하지요. 전체 위암 환자의 완치율이 75%가 넘습니다. 20년 이상 시행해온 국가암 검진 사업 등으로 인한 조기 진단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술의 발전, 면역, 항암요법의 발전 등도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암이 가장 먼저 저하하는 곳이 위 주위의 림프절입니다. 더 진행을 하게 되면 간이나 췌장, 복막 등 원격 전이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위암의 병기는 암의
위벽 침인 정도, 위 주위 림프절 전이, 원격 전이 유무 등의 조합으로 1기부터 4기까지 구분을 합니다. 1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 하면 95% 정도의 완치율을 기대하지만 3기가 되면 반반 봐야 되고 4기가 되면, 즉 원격 전이가 있다면 완치율이 10% 미만입니다. 위암의 치료 원칙은 우리 몸에서 암세포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이죠. 암세포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발합니다. 그래서 근치적인이라는 말을 하지요. 그렇지만 뿌리를 뽑기 위해서 초가상간을 다 태울 수는 없겠죠. 위암 수술의 방법은 그 목적에 따라서, 위의 절제 범위에 따라서, 또 림프절 절제 범위에 따라서, 환자에게 수술하는 접근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매우 다양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률적인 수술 방법을 모든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각 환자의 암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수술의 목적, 위절제 범위, 림프절 절제 범위, 접근 방법, 그리고 항암 치료 여부 등이 결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일부 조기 위암 환자에 대해서는 내시경으로 암 부위를 절제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시경 절제술의 대전제는 수술 전 여러 검사상 그리고 빅데이터상의 위주위 림프절 전이의 가능성이 거의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미 위주위 림프절 전이가 있는데 위벽의 암 일부를 절제한다는 것은 수술 후 암을 완벽하게 제거해야 한다는 위암 수술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고 분명 재발합니다.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과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위암의 완치율이 병기에 따라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은 병기에 따라서 암의 재발률의 차이가 난다는 뜻이겠죠. 암의 재발은 대부분 2년 내에 발생하게 되고 5년이 지나면 거의 재발하지 않습니다. 재발이란 수술 후에 새로운 암이 생겼다기보다는 수술할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만 유관이나 현대 영상 장비로 발견하지 못했던 암이 수술 후 성장해서 식별이 가능하게 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수술 후에 이런 눈에 보이지 않던 암을, 있을 가능성이 있는 암을 제거하기 위한 항암 치료를 보조적 항암 치료라고 합니다. 근치적 수술이 잘 된 2기, 3기 위암 환자에게 보조적 항암 치료의 대상이 됩니다. 저는 수술 전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조기 위암으로 진단을 받고 대표적인 최소 침습 수술인 복강경 위 부분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병이 예상보다 진행이 되어서 위주위 림프절에 암 전이가 꽤 있었습니다. 처음 위암이다 하고 진단을 받았을 때보다 더 걱정이 되더군요. 재발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구용 항암제를 1년 동안 먹었습니다. 위암학회에서는 위암의 조기 진단을 위해서 40세 이후 내시경 검사를 주기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학회의 권고대로 40세부터 정기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받았다면 어땠을까요? 분명히 위암이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었겠지만 위주의 림프절 전이가 되기 전에 진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수술을 받고 나서 재발의 가능성으로 하는 걱정이 훨씬 덜 할 수 있었을 것이고 힘든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어쩌면 그보다 더 일찍이 발견이 되어서, 즉 수술 전 여러 검사로 림프절 전이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로 발견이 되어서 수술 안 하고 내시경으로 위암을 절제해내는 치료를 받았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정기 검진에 의한 조기 진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네요. 위는 음식물을 저장하고 위산과 소화액을 분비해서 음식물을 잘게 부수고
소량씩 소장으로 내려보내는 기능을 합니다. 저부와 체부가 이런 저장고 역할을 합니다. 위 운동을 통해서 음식물이 전정부로 내려오면 전정부에서는 이런 음식을 분비된 위산, 소액을 함께 이용해서 잘게 부수고 으깨는 역할을 합니다. 위에서 십이지형으로 내려가는 통로가 유문인데 이 유문은 평상시에 꽉 닫혀 있어서 십이지형의 담즙 등의 소화액이 위로 역류하는 것을 차단을 하고 소화 안 된 큰 음식물이 십이지형으로 마구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 절제술 후에는 배고픔을 잘 느끼지 못하고 식욕이 떨어지고 음식에 대한 기호가 많이 변합니다. 장 호르몬과 장내 미생물의 변화가 이러한 변화를 이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이 줄어들었는데 음식을 먹고 싶지도 않고 먹은 음식의 소화 흡수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영양이 부족하게 되고 당연히 체중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문부의 소실은 잘게 으깨어지지 않은 음식물이 속도 조절이 안 되고 빠른 속도로 소장으로 내려가서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키는데 이를 덤핑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몸이 나른해지고 식은땀이 나고 맥박이 빨라지고 가슴이 뛰고 복통이나 설사가 동반되기도 하죠. 이를 조기 덤핑이라고 하고 식사 후에 15분에서 30분 후에 나타납니다. 또한 갑자기 소장에 많은 음식물이 몰려 들어오면 여러 가지 장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필요량 이상의 인슐린이 분비되어서 저혈당 증상이 옵니다. 어지럽고 힘이 쭉 빠지고 식은땀이 나고 단 음식이 땡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식을 잃고 졸도하기도 합니다. 이를 후기 덤핑이라고 하고 식사 후 1시간 내지 2시간 내에 나타나게 됩니다. 유문의 소실 또 위 절제술 후에 위식도 간략근의 소실은 소장의 내용물이 잔위나 식도로 역류하게 되어 역류성 식도염 또는 역류성 위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속이 미식거리고 쓰리고 가슴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미주신경의 차단은 장 운동을 빨라지게 하고 음식물의 소화 흡수가 장애가 생겨서 설사를 많이 일으킬 겁니다. 위 절제술 후에 이러한 증상은 대부분 위의 정상 기능이 소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술 전 식생활 습관을 고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스스로 음식을 어떻게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잘 알아야겠죠. 철칙은 과식하지 않고 한 번의 소량을 하루 3번 먹을 것을 나누어서 자주 먹고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1년간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체중이 거의 25kg 정도까지 빠졌다가 수술을 하고 2년 후부터 조금씩 체중이 늘어서 지금은 수술 전 체중이 한 7, 8kg 정도 빠진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덤핑의 경험이 꽤 있는데 의식적으로 고치려 했을 때와 과거의 습관대로 먹었을 때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분명 먹는 속도와 종류가 중요한데 제 생각에는 먹는 속도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되도록 혼자 식사하지 마시고 가족이나 아주 친한 친구들과 즐거운 대화를 하시면서 식사 시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십시오. 숟가락을 조금 작은 것으로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입에서 20번 이상 씹고 천천히 삼키십시오. 양이 적고 국물이 적고 기름기가 적고 단백질이 풍부한 또 조리 방법은 튀긴 것보다는 삶거나 찐 그런 음식이 좋고요. 너무 자극적이지 않고 달지 않은 것 중에서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 음식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위암을 수술받은 후에 가장 큰 걱정이 재발이죠. 재발을 예방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는 아직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그중 확실하다고 한다면 면역 기능과 재발은 분명 연관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면역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 습관을 몸에 익히시기 바랍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영양 섭취에 신경을 써서 체중이 너무 줄지 않도록 식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편식하지 않고 영양분을 골고루 균형 있게 섭취하고 식사 속도를 잘 조절하시고 규칙적으로 식사하시고 좋은 식습관을 고쳐 나가시길 바랍니다. 너무 짜고 매운 자극적인 음식, 불에 태우거나 훈제한 생선이나 고기, 염장식품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십시오. 과음이나 흡연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스트레스를 줄이십시오.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되도록이면 여러 사람하고 지내면서 양보하시고 지내시면 어떨까요? 가공식품의 섭취, 외식의 빈도를 줄이시고 적절한 운동을 하시면서 취미생활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분명 재발이 있죠. 위암이 재발을 하면 사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재발 또한 초기에 발견해야 면역항암요법이나 유전자 치료 등 방법을 찾을 수가 있고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스스로 하라는 정기검진 날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현대 직장인들 참으로 위를 많이 혹사하고 산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위암 분명히 완치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검진에 의한 조기 진단과 합리적인 치료입니다. 아무리 바쁜 현대인이지만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지요. 정기검진 정도의 투자는 꼭 하시길 바랍니다. 위암의 완치율 75%가 넘습니다. 위암으로 진단을 받고 투병 중 여러 환자분들 꼭 완치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국의 인디펜던트지에서 발표한 건강하게 사는 방법 20가지를 보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많이 겹칩니다. 마지막 20번째 내용이 배우자를 잘 선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힘들 때, 또 아플 때,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가족의 격려와 도움이 곧 희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 진짜 가족같이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진정한 친구도 포함시키고 싶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